드렸는데요. 네, 김영일입니다. 예, 오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입맛에 맞으시나요? 네, 다행인 것 같고요. 제가 그 영화 보시기 전에 그래도 이제 영화 세미나이니까 세미나 글자 수도 전체 5자 중에 3자나 차지를 하니까 포커스를 맞춰서 잠깐 또한 최근에 이 VDA 트렌드와 실제 이거 가지고서 보안 쪽으로 적용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은 뭐 비용과 보안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VDI가 싸지는 않죠. 싸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안이라는 측면에서 사실 많이 검토를 하고 계시고 있는데 점점 비용적인 면이 뭐 부담이 됐던 부분들이 해소가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VDI가 왜 나오느냐, 사회적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이거 BMW 뭔지 아시죠? 저기 버스, 메트로, 워킹 해서 이동하면서 우리는 항상 IT에 접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셀러던트 뭔지 또 아시나요? 셀러리 앤 스튜던트에서 공부하면서 직장 다니시는 분, 그러다 보니 공부하는 거는 항상 다른 거, 업무용은 또 다른 거,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많이 쓰시죠. 쿠피스 이거는 아시나요? 요즘에 또 이제 많이들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앤 오피스. 그래서 이런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노트북을 가지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아이패드를 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결국 모두 스마트워크 BYOD의 그 수요가 너무나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실제 모든 업무를 모바일로 하는 형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PC만 관리하면 되는 시대였지만 이제는 PC만이 아니라 모든 모바일 단말기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애플리케이션 또 그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업무 영역으로 다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들을 관리를 지금은 하지 않죠. 지금 오로지 PC만 사실 관리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업무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것들을 다 업무용으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통계에서도 보시면 PC는 정체지만은 다른 디바이스들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모델들이 나올 거로 하고 실제로 미래에 가서는 중앙에서 누군가가 통제하는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디바이스가 자기의 데이터들, 애플리케이션들을 사용을 하는 그런 이제 브로커 형태의 시스템들이 이제 엔드 유저 컴퓨팅 환경이 바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지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출근을 한 첫날이 되겠는데요. 보통 우리가 출근을 첫날 하면 PC를 주거나 PC를 가서 이제 세팅을 하라고 지금까지는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뀌는 겁니다. 단지 핸드폰에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만 딱 입력을, 통보가 옵니다. 이제 당신 계정이 만들어졌으니 그냥 들어가서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다 만들어져 있고요. 그 안에서. 이게 이제 데스크탑 가상화죠. 언제든지 만들어지고 언제든지 없앨 수 있는 형태. 그리고 중앙에다 다 갖다 놓은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어플리케이션들은 미리 이 사람의 역할과 롤에 의해서 다 구분되어져 있고 그 어플리케이션들은 이런 여기에서 이제 세일즈포스라든지 아니면 뭐 레가시 업무라든지 이런 거 구분하지 않고 다 중앙에서 관리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셜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거와 다 업무와 연관이 돼도 그런 것들이 중앙에서 적절히 통제되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업무용 파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용 파일도 이전에는 다 PC에 저장되는 형태였지만 이제는 클라우드 안에 중앙에 저장소에 다 저장되는 형태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변한 데이터들이 내 업무에서 바로바로 사용이 되고 관리가 되어지는 형태로 바뀌게 될 거고요.
밖에 나가서는 이제 스마트폰을 쓰거나 아이패드를 쓰겠죠. 실제로 이제 그런 거 썼을 때 문제는 개인용 영역과 업무용 영역을 어떻게 구분을 해줄 거냐 이거죠. 하나의 단말기를 아니면 두 개의 단말기를 가지고 다닐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호라이즌 모바일이라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하나의 안드로이드 단말기에서 두 개의 OS가 업무 영역과 개인 영역 분리를 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I'm not sure about the ROI. Well, we have a flash-based ROI tool. 그래서 업무에 필요한 것들은 어디든지 접속을 하는 이런 스마트워크 환경이 바로 만들어지고요. 사실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일하는 사람들 Having 입장에서 mobile access really helps. 어디서든지 다 일을 하게끔 만든다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이 돼도 이렇게 일을 하면서 금방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게 가능하게 해주겠다. Well, what is this, 사실 Windows XP? 가능하게 해주면 쓸 텐데 불평을 하면서도 사람이 쓰는 게 편리하니까 이런 시대로 반드시 갈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가 지금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솔루션 내에서 다 구현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VDI는 뭐 여러 군데에서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다 아실 겁니다. PC 자체를 없애자. 그리고 어디 갖다 놓냐. 중앙에다 갖다 놓고 VM으로 만들어서 내가 가진 단말기 그게 무엇이든 그걸 통해서 원격으로 접속을 해서 다 일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실제 접속 흐름도는 서버에 인프라를 갖춰놓고 접속 서버를 구축한 다음에 사용자는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만 입력을 하게 되면 자기가 가진 단말기, 자기한테 할당된 단말기를 원격으로 접속하는 형태가 될 거고요. 실제 이런 VDI가 나오게 된 배경은 여기 이겁니다. 중앙에서 모든 PC들을 관리를 하자. 이런 목적에서 나왔지만 그게 하다 보니까 중앙에서 모든 걸 통제를 할 수 있으니까 보안의 목적으로 굉장히 적합하게 쓸 수 있구나 라게 알게 된 거고요. 그게 요즘 망분리 그리고 문서 보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적용을 하는 거고 또 중앙에다 갖다 놓고 나니 외부 인터넷으로 연결이 가능하더라. 그리고 그걸 적절히 VPN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되면 Anywhere, Anytime에서 접속 가능한 스마트워크 환경이 된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가져오게 된 거고요. 그럼 과연 PC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없어지겠죠. 전통적인 PC의 개념은 없어지면 우리 책상에 있는 거는 모니터만 남게 될 겁니다.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제로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개념들입니다. 안에 PC, OS, CPU, 메모리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환경에서 쓰고 계신 데들이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제로 클라이언트 LG전자, 삼성전자에서 나온 모델들이 많이 팔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연구원들이 100% 다 이 제로 클라이언트만 통해서 노트북을 주지 않습니다. 저것만 통해서 업무를 하라라고 하는 시대가 됐고요. 콜센터 상담원, 개인정보 중요하죠. 이런 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전사에 있는 PC들을 다 바꾸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에 걸쳐서 프로젝트를 했고요. 3차 프로젝트를 조만간 곧 합니다. 해보니까 비용이라는 게 비싸다고 알고 있지만 잘 도입을 하면 PC 비용보다도 더 싸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한 내용이 아니라 실제 현대중공업에 계신 CIO 분께서 발표를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작은 규모로 도입하면 절대 저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큰 규모로 좀 하는 게 필요하고요. 어느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또 아키텍처를 잘 하시면 요즘에는 어플라이언스 장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아키텍처를 하시면은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관리 부분에 있어서 리얼타임 관리가 되는 거죠. 예전에 이렇게 이제 반나절 걸려서 생성해주고 폐기하고 이런 것들이 다 몇십 초 클릭 몇 번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앙에다 모든 걸 갖다 놓으니 보안적으로 완벽하게 막아줄 수 있겠고요. 이런 효과들이 있어서 이제 도입을 하게 된 현대중공업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했습니다. POC 과정, 파일럿 과정을 다 거쳐서 해보니까 VM웨어가 경쟁사 솔루션보다도 더 좋다라고 결정을 하신 거고요. 실제로 POC, BMT를 꼭 해보시면 VM웨어가 더 낫다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 만족도를 조사를 해보니 대부분 다 어느 정도는 만족을 합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사실 있습니다. 잘 성능이 나오게끔 하고 유저의 불만을 최소화를 사실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정책적인 면이든 아키텍처에 있는 성능 면이든 실제로 뭐 사용자 교육적인 면이든 이런 면에서 잘 그 구축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고요. 잘 훈련된 사람에 의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지 이런 것들이 사실 또 가능하다라고 미리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사적으로 확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임하는 데들이 실제 이제 VDI로 많이 나아가고 있고요. 자, VDI는 현재 있는 기술이지만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하는 거는 바로 다가올 기술인 부분입니다. 실제로 구현은 다 가능한 부분인데 결국 아까도 본 그 화면에서 본 이런 세일즈포스라든지 그 이런 데스크탑에 접속하는 PC에 접속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파워포인트에 접속하는 거, 웹엑스 같은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의 포탈에서 그 유저의 권한과 롤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형태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관리가 단지 PC에서만 중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바일에서도 아까 보신 것처럼 이 모바일 단말기에서 접속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철저하게 디바이스별로 통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다 같이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바일 관리를 함에 있어서 파일 싱크라든지 MDM, 모바일 관리하는 부분인지 모바일에서 어플리케이션 관리하는 거든지 이런 것들이 포인트 솔루션으로 생각을 하십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제는 플래닝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파일 관리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파일도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앱에서 만들어지는 파일이 업무 영역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업무 영역에 있는 게 또 외부로 나갈 수도 있고 다양한 PC에서 만들어지는 거, 앱에서 모바일 앱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장소에서 관리되어지는 환경은 이제는 정말로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게 안드로이드 단말기, 크롬, 그 다음에 윈도우즈 단말기, 여기 이제 그 맥 단말기, 애플 단말기 이런 데에서 하나 데이터 저장소는 똑같지만 모든 단말기에서 인터페이스 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드랍박스 쓰시거나 엔드라이브 쓰시죠. 그런 것들이 기업용으로 필요한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플라스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존에 쓰시던 여러 가지 그 PC용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포토샵 같은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또 뭐 어려운 것들 많이 있죠. 이런 것들 파워포인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웹브라우저 안에서 바로 실행이 되게끔 해주면 내가 가진 단말기가 뭐든 간에 HTML5 웹브라우저를 HTML5만 지원하면 다 구동이 가능한 형태로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VDI만 해결책은 사실 아닙니다. 이런 형태로도 가시는 것도 되고 이것들을 적절히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구분해서 쓰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아까 동영상에서 보시면 스마트폰은 한 개지만 개인 영역과 업무 영역을 나누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OS 영역 레벨이든 애플리케이션 레벨이든 나누어 줘야 되는데 VMware는 이미 OS 레벨에서 이렇게 영역 분리를 해주는 형태로 출시가 됐고요. 얼마 전에 LG전자가 미국 브라이전하고 해서 이런 단말기를 출시를 해서 미국에서 출시했습니다. 그 단말기 안에서는 안드로이드 OS가 두 개가 실제로 돌아갑니다. 두 개가 업무용과 개인용이 따로따로 돌아가서 따로따로 통신이 되는 그런 형태로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더 안전한 데스크탑 환경으로 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편리하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완전히 이거 하나로만 봤을 때는 편리함을 일단 추구하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구현하실 때는 여러 가지 보안적인 장치들 그리고 부가적인 그 솔루션들 이런 부분들과 같이 결합을 사실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해킹의 대상은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런 들어오는 부분들이 사실 우리 시스템들을 망가뜨리는데 그 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결국은 망분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이나 금융권은 더 심한 부분이고요.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도 보호해야 될 기술 자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앙에서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망분리의 개념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VDI를 이용하실 때는 망분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의 PC를 이용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되겠는데요. 기존 PC의 업무 영역, 로컬 OS 영역은 업무로 쓰시고 서버에 있는 VDI 영역은 인터넷으로 접속을 하게끔 하면 이 둘 사이에 망분리가 완벽하게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구축하실 때는 비용이 조금 더 저렴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PC를 여전히 유지해야 된다는 게 부담은 되실 수가 있는 부분일 겁니다. 아예 PC를 관리하는 그 외에 추가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게 PC를 없앤다고 하면 제로 클라이언트로 완전히 가시라는 겁니다. 제로 클라이언트로 갈 때는 사용자당 인터넷용 가상머신과 업무용 가상머신을 따로따로 주면 그 둘 사이에 또 분리해서 운영을 하시게 되면 망분리를 완벽하게 물리적인 수준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축비가 조금 더 들어가는 건 현실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차를 사더라도요, 차를 에쿠스를 사는 거나 저기 마티즈를 사는 거나 똑같은 차를 사는 거지만 사실 그 용도와 실제로 내가 요구하는 수준에 따라서 에쿠스를 살 건지 마티즈를 살 건지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용도에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드릴 거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키텍처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용도에 쓰실 건지를 결정을 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기능 요구사항이 뭔지를 또 결정을 하시고요.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실 수 있는 아키텍처를 구현을 하시면은 나한테 맞는 용도에 최적화된 비용으로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저당 굉장히 PC값만한 비용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사실 VDI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높은 비용만 제시를 하는 시대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가고 있다는 거고요. 물론 그런 고가용성, 고기능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거는 싸게 구성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방법을 드리겠다라고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VDI를 해서 하더라도 계정 탈취에 대해서는 방법이 사실 없죠. 계정 탈취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접속하는 그 사이트 URL 알고 그 사람에 대한 정보만 조금 알면 정말 금방 계정을 탈취해서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비밀번호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보안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얼마 전에 이런 공익 광고를 길게 했습니다. 이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번쯤은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알리바바의 비밀번호는 다 아시죠? 뭔가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도둑 맞는 겁니다. 그래서 내 비밀번호는 절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보안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추가적인 장치가들이 나오는데 사실 조금씩 다 불편합니다. 저희가 봐서 가장 단순하고 편한 건 OTP인 것 같습니다. 일회용 비밀번호라는 거죠. 그때 그 순간에 한 번만 쓰는 거 버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만 인증이 되는 거죠. 그 시간 갭에 의해서 로컬에서 OTP에서 인증된 번호를 생성된 번호를 전달해주면 서버에서 똑같이 이 사람에 대한 거를 생성해서 두 개를 대조해서 맞으면은 통과시켜주는 형태가 되는데 이전에 OTP는 이런 디바이스 형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카드 형태가 나오고요. 그러다가 소프트웨어 형태가 나옵니다. SMS, 문자 메시지 형태로도 나옵니다. 근데 문자 여기까지 사실 이거는 가장 안전한 장치가 될 수 있는데 문자 메시지는 홀이 있습니다. 요즘 스미싱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애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으로도 이제 나오고 있고요. 이것도 사실 앱을 탈취를 하면
이것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부가적으로 NFC 카드라고 하는 형태로 결합하는 형태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봐서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인증수단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고요. OTP 적용하기 전에는 실제 저희 VMware 뷰를 접속하는 화면입니다. 접속을 하면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만 달라고 해서 바로 접속이 되는 형태지만 간단하게 OTP를 이렇게 클릭해서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해주고 나면 사용자한테 먼저 접속을 하게 되면 OTP 비밀번호를 먼저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OTP에서 생성을 해서 그걸 입력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고 접속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OTP를 가진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VDI를 하시면 VDI뿐만 아닙니다. 사실은 서버에 대한 관리자 운영을 하실 때에도 이 OTP를 적용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하고 얼마 전에 3.20 사태에서 PC 자체가 망가진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서버까지 들어가서 서버를 다 문제를 일으켰죠. 그러니까 그거는 방지할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VDI 쪽을 하실 때에도 이 계정 관리는 OTP를 통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VDI를 하게 되면 문화가 바뀝니다. 이전에 PC를 사용하던 시절에는 그 PC에 대한 관리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사용자 본인한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뀌게 되면 VDI로 가게 되면 이거에 대한 관리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시스템 관리자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서 이 전산 담당자로 바뀌고요. 백업이나 이런 것들도 다 서버 인프라에 있는 백업 담당자한테로 바뀝니다. 그리고 사용자와는 서비스 레벨에 대한 합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가 바뀌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바뀌었을 때 운영하시는 운영하시는 주체들은 잘 운영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보안과 관련해서도 그냥 다 이전에 PC를 쓰던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중앙에 모아놨기 때문에 더 중요한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VDI를 하게 되면 한 개인한테 데디케이트해서 무조건 내 거는 제일 편리하게 해서 들어갈 때 무조건 켜져 있어야 되고 들어갈 때 이전에 썼던 화면 그대로 다시 들어가야 되고 이런 걸 많이 요구하지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스테이트 리스라고 해서 들어갈 때 리셋되는 형태로 다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좋아지느냐? 실제 뭐 바이러스나 원바이러스 아니면 해킹을 받았거나 이런 거 했을 경우에 즉시 빠져나와서 다시 배포를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다시 깨끗한 PC로 원복이 되거나 다시 재배포를 해주면 정말 그게 해킹이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피해를 입는 거 아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그게 이제 가져가는 형태가 되는데 그 전에 빨리 피해 복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 접근을 하시는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VDI를 갔을 때 쉽게 구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방화벽 역시 마찬가지 일반적으로 모든 사용자가 똑같은 형태의 파이어월 룰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논리적으로 구분돼서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병원이라고 했을 때 의사가 사용하는 PC에서는 이 메디칼 코드 서버만 접속이 가능해야 되고 여기서 접속했을 때는 데이터들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행정하는 사람들이 쓰는 PC에서는 이 빌링 서버만 보여야 되고 메디칼 서버 접속하면 데이터들이 안 보여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물리적으로 다 구현을 해주려면 굉장히 복잡하고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해줬을 때 이렇게 간단하게 룰 베이스로 그래서 의사 PC는 빌링 레코드 서버에 접근 못하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 행정용 PC는 메디칼 레코드 서버에 못하게 하고 이런 게 가상 안에서 VDI 안에서 서버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간단한 룰로 다 가능한 형태로 해주셔야 요즘에 유행하는 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라고 하는 형태로 나아가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뭐가 좋아지느냐? 쉽다라는 겁니다. 쉽고 플렉스블하고 비용적인 면에서 봤을 때 절약할 수 있는 요소들이 생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의사들이 접속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접속해서 개인정보를 볼 수 있고요. 빌링 레코드 서버에는 못 들어가고, 반대로 행정용 PC는 아예 이제 의사들이 쓰는 서버에 못 들어가고 하는 형태로 갈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뭐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안전한 데스크탑 가상화 환경을 저희 굿모닝 아이텍과 VMware를 통해서 구축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저희 굿모닝 아이텍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굿모닝 아이텍은 가상화를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해왔고, 그 가상화가 클라우드 컴퓨팅이 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하면서 같이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안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사실 중요해졌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는 이 시스템 인프라스트럭처 IT 전문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저희 회사의 구성은 기술 중심의 운영 인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그리고 기술력에 있어서는 사실 VMware 기술력에 있어서는 뭐 국내 최고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 VM뿐만 아니라 보안이나 인프라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컨설팅을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하려고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냥 단순히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라 고객 여러분들에게 최적의 솔루션과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또 영어 세미나도 그 중에 하나고요. 마라톤이나 한라산 동반 것들을 항상 고객과 함께 같이 하는 그런 회사로 기억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VMware 레퍼런스로는 가장 많은 레퍼런스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가서, 또는 뭐 저희 엔지니어들이, 컨설턴트들이 가서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설명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화 즐겁게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